2025년 6월 29일 일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 증조부님의 동학혁명 관련 명예회복에 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요. 해방이 되자 독립촉성회라는 것이 결성됐습니다. 이승만이 총재고 김구가 부총재인데 그 독립촉성회가 이제 전국 지회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투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 형님이랑 같이 독립촉성회에 가맹을 했습니다. 가입을 했고 그렇게 하고 이제 새나라 건설에 대해서 많이 희망을 품었는데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였느냐면은 그 일제 때 우리는 이제 그 족보가 이 누보라는 거 그냥 빠뜨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경함장군이 그 현상 수배가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좌절에서 경함장군의 조부모, 부모, 숙부모가 전부 다 이제 그 몰살 당했는데요. 그래서 그 한편에서 이제 종조부님, 종조 할아버지 그 양반이 나머지 그러니까 경함장군의 사촌들까지 피해가 안 가게끔 일단 경함장군을 중심으로 한 족보를 싹 누보를 시키고 그 사촌들은 그 양반이 당신 손자로 이렇게 입양을 시켜가지고 당신까지 전부 다 그 큰 집으로 아주 큰 집으로 이렇게 양자를 한 족보상으로 양자죠. 그렇게 해놓고 우리 집안은 싹 소리 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이제 완전히 누락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일제도 이제 사라졌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형제는 이제 그것이 제일 급선무였죠. 족보를 이제 복원하는 일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한평군청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현상 수배자 명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경함장군님이 동학혁명 그 수계 그 우두머리를 이렇게 뭐랄까 지목이 돼가지고 목에 만장이 걸렸는데 그 현상 수배자 명단을 가지고 이제 족보를 복원할 때 제출해가지고 그 설략장군을 해서 족보에다 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미 군정하에니까 일제는 물론 아니지만 아직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태죠. 그리고 이제 독립촉성회에 가입도 했고 이제 이랬습니다. 아까 독립촉성회는 총재가 이승만이고 부총재가 김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안 큰 당수 병태 씨는 일제 말에 준교사 시험에 합격해서 이 미군정 하에서 이제 이 무안군청의 성인교육 주사로 그래가지고 어디로 파견됐냐면은 해제 동국민학교가 제일 먼저 분교가 됐습니다. 그 중앙교에서 그 동국민학교 위치가 어디였냐면은 이성산 밑에가 아니었고 6월 이성산 밑에가 아니었고 만풍리 비성구라고 그러는데 그 신만동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이제 그 해제 동국민학교 있었는데 거기 이제 파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교육 주사니까 대부분 이제 교양교육을 많이 시키죠. 성인들에게. 학교 수업은 이제 물론 일반 교사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6.25가 일어나니까, 당연히 그 큰 당숙은 뭐가 됩니까? 이제 우익의원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원래 미 군정하에서 성인교육 수사를 했다가 48년도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니까 연장으로 이렇게 해서 당연히 이제 우익 의원군이 됐던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해제 지서, 요새는 파출소죠. 그 지서를 거점으로 해서 의용군 본부를 뒀는데 그걸 일시 뺏겨버렸어요. 그 자의 게릴라들한테, 파시스트한테 뺏겨가지고 그때 이제 명단이 그 애들한테 유출이 됐고 다시 그 지서는 탈환을 했는데 걔네들 그 빨치산들이 그 명단을 이제 가지고 철수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리산으로 이제 이렇게 철수를 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걔네들은 그 영광 불갑산도 못 가고 그 향경 쪽에서 다 소탕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뭐 뒤에 이야기고. 그래서 철수하면서 그 마을에 들려가지고 우리 집안의 16명을 이제 학살을 하고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결과적으로 경함 장군의 그 설약 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족보에 이 복원시킨 일까지를 이제 큰아들은 하고 희생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6.25에 완전히 이제 그 큰 당수만 남고 나머지 온 가족이 다 몰살됐는데, 그 1952년에 이제 우리 정부는 어디 갔었냐면 부산 피난정부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승만이 이 발췌 개헌,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발췌 개헌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승만이 원래 초대 대통령인데 그 우리 초대 국회는 재헌국회라고 하는데 재헌국회는 지금처럼 4년짜리가 아니었고 2년짜리였어요. 그 2년짜리 국회인데 거기서 이제 그때는 우리 헌법이 처음 헌법이 재헌헌법은 대통령을 어떻게 보호하냐면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이 당선이 돼서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6.25를 겪기 직전에 국회가 이제 2대 국회를 뽑았어요. 그 재헌국회 말고, 왜냐하면 임기가 2년이었으니까. 4년짜리 2대 국회를 뽑았는데, 그때 국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승만에게 찬양하지 않는, 반대하는 이 반대표가 많이 이제 다수당이 된 거지요. 그 이승만이 생각할 때는 이제 6.25는 지금 한참 아직 전쟁 중인데, 부산 피난정부인데, 도저히 그 선거에서 자기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헌법을 바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개헌이 뭐냐면은 이제 개헌을 하려면은 또 이 야당의 반발이 크니까 그걸 이제 완전히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버스로 납치에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부산 그 의사당에다가 경찰 병력을 집어넣고 무장한 기사를 집어넣고 감시하는 상태에서 비밀 투표도 아니고 기립 투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개헌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발전 개헌안을. 그게 뭐냐면은 직선제 개헌안이에요. 대통령은 직접 뽑는 거, 국민투표로. 또 한 가지는 그것만 하면 좀 너무 자기가 재선되기 위한 것이라고 속 보이니까 뭘 하나 집어넣냐면은 지방자치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이제 지금은 도군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도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시도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읍면의회가 있는 거. 지금은 시도의회가 있고 시군구의회가 있죠. 그 대신 읍면의회는 없죠, 지금은. 근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군구가 없이 도, 읍, 면 이렇게. 그래 1952년인데 그때 이제 병태 당숙이 면의회에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그 개헌에 따라서. 물론 이승만은 국민투표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이 됐죠. 2대 대통령이 됐죠. 그때 해제 면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그 면의회 의원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최다 득표로. 왜 그러냐면은 구호가 뭐였냐면은 좌우 간에 보복하지 않기로. 그걸 이제 다른 사람이 하면 별 의미가 없는데 이 양반은 피해자입니까? 일가족 16명이 학살당한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인데 본인이 좌우 보복하지 않는 거를 공약으로 내건 거예요. 아직 전쟁 중인데. 사실 그도 그렇게 뭐냐면은 우리 집안의 인민재판을 저지른 16명 학살한 그 빨치산들은 면 사람들이 우리 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쪽에 그 서해 그 지금 신안군 쪽 그 도서지방으로부터 이렇게 몰려오던 빨치산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아니었고 우리 면 내에서는 우리 면 내에도 물론 자익도 있고 우익도 있지만 뭐 그렇게 서로 죽이고 할 만한 그런 저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보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면에 있는 좌익들은 아직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대단히 마음이 불안하죠. 아무래도 이제는 그 인민공화국이 끝난 것 같은데 자기들이 이제 후환이 늘 두렵죠, 마음속으로. 그런데 우리 당숙이 그 좌우 보복 없는 거 화해를 갖다가 구호를 내거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당선이 됐죠. 그래서 당연히 최다 득표니까 또 그 면의회 의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고요. 그래 이제 56년에 내가 태어났는데 물론 우리 할아버지는 당연히 이제 자유당이죠. 뭐 원래 이제 그 당숙이 말하자면은 다 가족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작은 아버지인 우리 할아버지가 보호자였고 그 뭐 선거 운동뿐만 아니라 늘 이 생활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할아버지가 부모처럼 이렇게 보살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자유당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 이름이 동중이고 동학중창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는 맞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무려 4.19 때까지도 제가 6살 먹도록 출생신고를 안 한 겁니다. 제 이름으로. 그래서 다른 좋은 이름을 자꾸 만들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 뭘로 알 수 있냐면은 동생 이름은 뭐 수을이라고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름을 막 동원했어요. 근데 제 이름이 그냥 값없이 그대로 쓰였던 건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좋아했던 거죠. 어머니는 뭐 동학이고 그런 걸 알 턱이 없는 거니까 그냥 이름 자체가 좋아서 또 처다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불러버리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이름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꾸려고 마음먹고 출생을 안 했던 건데 그래가지고 뭐 일단 4.19 될 때까지 자유당 정권이 망할 때까지는 우리 할아버지도 자유당원이고 그 다음에 6.25로 해서 우리는 반공이고 이렇게 하니까 동학난이죠. 그때는 동학혁명이 아니고 지금이니까 동학혁명이 그때는 동학난이니까 물론 동학난이 무슨 뭐 좌익은 아니죠. 아니지만 동학난이라는 그 자체가 뭐 6.25라는 것이나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동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4.19가 일어나고 장면 정부가 이제 들어섰잖아요. 그 장면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또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자유당이 부정선거를 하고 이승만이 정권 노역을 부렸다는 데에서 매우 이제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자유당하고는 뭐랄까 절연했고 이제 장면 정부는 또 뭐 옛날에는 이제 그 종친을 따지니까 장면 정부도 이제 그 우리 인동장씨 남사파니까 종친도 되고 하니까 정당은 달랐지만 굉장히 이제 마음이 호의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면 정부가 들어선 뒤에 그 이듬해 3월 3일 날 그러니까 61년 3월 3일 날 그냥 내 이름이 동중인 채로 그 다음에 동생 이름은 그 수을인데 수을이로 하기는 좀 그래서 그냥 동기로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출생신고를 했어요. 동시에. 그리고서 저는 한 2달
3달도 못 돼서 박정희 군사 쿠데타 정부가 들어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다시 또 한 번 더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동기란 이름은 한 번도 써먹질 않습니다. 그리고 상중이란 이름을 짓습니다. 동생한테. 나는 이름이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동중으로 해서 출생증을 했고, 그 다음에 바꿔볼 생각을 못 했죠. 또 옛날에는 출생신고 하면 못 바꾸니까 이름은. 그래 저는 이제 동중으로 오늘까지 왔는데, 우리 동생은 동기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바로 이제 장면정부는 물러나고 5.16 뒤에는 5.16 쿠데타 이후로는 이제 상중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호적 이름이 아니어도 막 이렇게 신청한 대로 되니까 그 동생 이름이 초등학교 때는 상중으로 이렇게 이용이 불렸어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장남은 경암장군의 장남은 족보를 보고 나고 설략장군이라고 족보에다가 기재를 하고 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이름은 그렇게 이동명이 지어줬는데 몇 번이나 사라질 뻔 하다가 유지되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1981년까지 왔는데 1981년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인데 그 이야기를 나한테 남겼다는 것이 참으로 간발의 차이죠. 아슬아슬하죠. 1년 먼저 돌아가셨거나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들어주지 못했거나, 내가 사실 광주 5.18 때 그 막차를 놓쳐가지고, 낮에 막차를 놓쳐가지고 광주 금남로를 안 들어갔다는 것이 천행인 것이 뭐냐면, 제가 그때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실업자 상태였거든요. 지금은 실업자가 무슨 뭐 그닥 차이가 없는데, 그전에는 길거리 지나가면 바로 이렇게 검문할 때요. 아무라도. 그 다음에 이제 검문하면 그 주소 보죠. 본적지 보고. 그러면 광주 금남로에서 내가 서울은 못 올라가고 거기에 발이 묶였으면 내 주민등록증은 주소지가 서울로 돼 있고, 직장은 싫어, 직장은 없고, 그리고 나이는 20대 후반이니까 젊고, 이 뭐냐, 네가 왜 광주에 있냐 이거죠. 계엄군이 봤다면은 그대로 이것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거는 폭도 중에 하나죠. 외지인이니까, 실업자니까, 연락처도 없으니까, 그리고 광주에 올 일도 없는데 와 있고, 내가 서울 못 올랐다 해봐야 믿지 않죠. 그리고 내가 광주 사람이 아니니까 들어가서 숨을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어디 들어가서 앉아있을 데도 없으니까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면 영락없이 5.18 와중에 광주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장정으로, 그것도 실업자로, 그것도 광주 사람이 아닌 서울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폭도로 몰리기 딱 십상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산 목숨이 아니었죠. 근데 그것을 5분의 차이로 그 강주로 들어가는 버스를 놓침으로써 내가 벗어난 것인데, 그때는 내가 그냥 구사일성으로 살았구나만 생각했지만 되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했던 그 마치 유언이 되어버렸던 증조부님의 동학혁명 참전 소식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끝났죠. 왜냐하면 동학난이니까. 할아버지도 시시하다가 말씀하셨고 나도 들었지만 떠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2002년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모든 집안의 선산을 한평으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전남부안 해제에 있는 묘가 무려 20기인데 20기를 전부 옮겼어요. 선산을. 2002년. 그때 이제 경암장군 우리 증조부님 묘도 이 해제에 있는 묘도 이제 같이 옮겼죠.
20기로 옮겼는데, 물론 이제 옮길 때는 이제 무한 이제 목포 화장장에서 그 유해를 전부 화장해가지고 항아를 담아가지고 옮겼는데, 그 3월달입니다. 2002년 3월달. 옮기고 서울에 집에 돌아오니까 뉴스를 딱 들으니까 강주에서 민주당 그 대선 후보 경선대회가 있는데 노무현이 강주에서 승기를 잡았어요. 그래갖고 확정이 돼버렸어요. 물론 나머지 해야 되지만은 호남표가 가장 많으니까 사실상 확정이 된 거예요. 그 노무현 후보가. 노무현 후보 저는 이제 이인재가 가장 유력했죠. 그 노무현 후보가 승기를 잡았는데 뭐 그런 것만 생각했죠. 뭐 특별하게 물론 나는 아무라도 그 민주당 아니죠. 88년이 아니군요. 1894년에 가서 2002년에 돌아왔으니까 108년 만에 110년이면 1894년 그러니까 108년 만에 한평으로 돌아온 거였죠. 돌아온 건데 그날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한 이야기 있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를 구원할 수 있는가를 제가 들을 때 그 생각나는 게 이야기인데, 그러니까는 노무현이 당선되게 하고 그 노무현이 통합혁명 명예회복법을 공포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2004년에 제가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저는 그 여러 가지 뭐 빚도 많이 지고 해서 다시 재활하기 위해서 대전에 내려왔는데, 제가 대전에 내려와서 좀 편려진 게 뭐였냐면은 통합혁명 명예회복법 특별법에 의해서 중조부님의 그 명예회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목포 지방법원이라든지 한평군청이라든지 이렇게 가보는 일들이 물론 서울서도 가볼 수 있죠. 근데 거리상으로 보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한평이라든가 이 대전이 가장 마땅했죠. 거리상으로.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한평군청에서는 그 당시에 현상 수배 명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록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한평구청이 특이한 게 있더군요. 전국의 군청들이 그런 일은 없었는데 6.25 때 완전히 불에 타버린 군청이 한평군청이 유일했답니다. 그래갖고 한평군청은 건물만 타버린 게 아니라 모든 문서가 타버렸대요. 그러니까 6.25 이전의 문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우리 큰할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 형제가 그 해방되고 나서 중조부님 그 족보를 복원하느라고 그때 현상 수배자 기록을 가지고 족보에다가 올려놓지 않았더라면 뭐 끝나버린 건데 그렇게 해놓고 왔는데 내가 다시 가서 보려고 했더니 그 48년도에 했는데 50년도에 6.25 때 타버려가지고 할 수 없게 됐지만 어쨌든 아쉬운 대로 그래도 족보에 올라간 기록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 기록이 또 정부에다 제출할 때 필요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목포 법원에 가니까, 왜냐하면 우리 정조부는 호족 시대 가지고 민족부 시대이기 때문에 민족부 시대니까는 그것이 돌아가신 지가 80년이 넘어버리니까 목포 법원에 가니까는 이미 그런 문서는 다 폐기돼 버렸대요. 그런데 내가 부탁을 계속 딱 하니까 자기들이 쓰레기통에다 박아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해놓고 창고에다 박아놓고 보시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뭐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그건 폐기물이니까. 그런데 당신 사정이 딱 하니까 이 복사를 해오겠소. 해오는데 이것은 인치대를 안 받겠다 이거야. 인치대를. 왜 안 받냐면은 이거는 당신이 증빙용으로 쓰고 무슨 이렇게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이 참고물로밖에는 못 써요. 우리가 이 저기를 안 찍어줬다 이거죠. 직인을. 왜냐하면 직인을 찍어주는 것하고 안 찍어주는 거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왜냐하면 폐기물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를 이제 정부에다 제출했죠. 왜냐하면은 정부에서는 뭐 그 인지 붙이고 이거 아니라도 그 기록만 있다는 게 어디입니까? 그것도 없는 판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했어요. 참으로 무사히 등록을 했죠. 그 등록하면 또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부에 심사를 해요.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총리가 그 한민숙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 총리 산하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제가 제출을 어디로 했느냐면은 제가 제출을 대전으로 할 수도 있고 제가 대전 사니까 한평으로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증조부님이 그 한평 동학이니까 부산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장손이 부산에 이제 병태 씨가 장손인데 거기 부산서 사니까. 근데 제가 그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부산으로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그 자료를 찾고 이런 활동을 내가 다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불려가서 증언할 때는 아무래도 내가 내용만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가장 장손이 부산에 장손이 하면 좋겠다 해서 내가 부산으로 제출했어요. 그래 이제 부산에 제출했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니까 이제 한명수 총리가 아니고 유인촌 장관이 그 이명박 정부에 그러니까 장관 산하로 내려와 버렸어요. 이제 격화된 거죠. 동아회복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그 유인촌 장관은 이제 뭐 한명수 장관 총리하고 달리 이제 뭐 동학이고 뭐 까놓게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는 동학이고 나발이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심의를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는 이제 그 큰 당숙이 그러니까 병태 당숙이 그쪽이 부산 그래 이제 그것이 2009년 초인데 2009년 말에 이제 이명박이 뭘 했냐면은 모든 과거사 조사위원회 이런 거 전부 다 철수 이제 철수 다 이제 그 철수해라. 이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버렸냐면은 대전 심의위원회라든가 한평이면 전남이죠. 전남 심의위라든가 이쪽에는 신청자가 많아요. 많으니까 뭐 탈락자도 물론 많겠죠. 근데 부산은 신청자가 우리까지가 저 셋밖에 없어, 셋밖에. 그래가지고 셋을 다 탈락을 시킨 거였어요. 탈락을 시켰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탈락을 시켰는데 다시 이제 이명박 정부가 싹 이제 그냥 철수 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 이제 기록을 다 남겨야 되잖아요. 다른 데는 뭐 탈락자 기록 그다음에 뭡니까 이 심의에서 그 이렇게 뭐 인용된 기록 다 있는데 부산은 끼케봐야 3건밖에 없는데 인용자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산 심의위원회 측에서 이제 똥집이 다 나오는 거죠. 완전히 이제 막 부산 큰아버지 만나고 그 다음에 막 대전까지 쫓아왔어요. 나한테. 그 바쁜데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심의 날짜를 받았죠. 정부 측 그 의원을 이제 일단 부산에서 심의에서 이제 인용을 했어요. 우리 집을 한 건을 2건은 이제 탈락했고. 왜냐면 한 건도 탈락하는 건 힘드니까 자기들 놀다 끝난 거 같잖아요. 예산만 쓰고. 왜냐면 예산은 다 비슷하게 썼을 거 아니에요. 부산도 큰 광역시니까. 그래가지고는 부랴부랴 해가지고 정부에서 뭐 교수 다 내려왔죠. 대전 우리 정학식품 공장으로 내려와서 저하고 면담해가지고 녹취하고 해가지고 등록이 돼서 2009년에 등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부산 큰 당숙이 돌아가셨어요. 나는 부산 큰 당숙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또는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심의 등록이 안 됐거나 그랬더라면 이거 어쩔 뻔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탈락 이전에 그 뽑히는 그래서 한강 작가 말 맞다나 죽은 자도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자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구나.